나중에 가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성적 향상의 발돋움이 되는 단계가 될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에커스피아닝 문법 김나정입니다.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는 여러분이 좀 인강을 듣는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질문을 듣는 걸 몇 가지 추려서 대답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는 문법 커리큘럼을 다 들어야 하나요? 자, 이 질문이 정말 많은데 제가 물론 이런 공지사항에도 올려놓기는 했으나 커리큘럼이 또 많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시기에 들을지 또 각자의 상황이 다로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크게 정리하면은 결국 세 가지예요. 지금 처음에 이론을 들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론 같은 경우는 원스타 피니쉬 1도 괜찮고요. 기본 이론, 뭐 인문 이론이 있죠? 그 이론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결국은 기출 적용이에요.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을 여러분 다양하게 풀어봐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약한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론을 다 배웠지만 문제가 맞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을 적용하는 것부터가 정말로 성적 향상의 발돋움이 되는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도 계속 기출을 이제 푸는 건데 마지막은 결국은 최신에 나왔던 기출. 최신 나왔던 기출들을 또 풀어보면서 끝까지 감을 유지를 해주는 거죠.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더 좁히면 이론 플러스 기출. 이게 문법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 많은 질문. 강의는 몇 달 기준으로 들어야 되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 알바를 할 수도 있고 군대에서 들을 수도 있고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가장 기준이 되는 것만 설명을 해줄게요. 가장 첫 번째 기준, 이론서예요. 자, 그럼 지금 위쪽은 자연계 지금 우리 수업 듣는 그 두 번째는 인문계, 상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위쪽에 자연계나 인문계에서도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 있죠. 7, 8월 정도에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에 걸 들이면 되는데 첫 번째가 이론을 일단 완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론은 길게 잡으면 2개월. 2개월 안까지는 내가 완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밑에 이제 인문 같은 경우는 과정이 좀 많아요. 기초영문법이랑 인문이 있는데 기초랑 인문은 사실 비슷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서 하나를 택 1을 해서 들이면 되고 밑에 기본 이론을 완벽하게 다 들어주면은 이론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간이 좀 없다. 또는 나는 이론을 어느 정도 했다. 그런 학생들은 원스타 피니쉬 1을 추천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 두 달을 들을 때 하루를 기준으로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 현강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해 줄게요. 현강 학생들도 하루에 듣는 게 보통 3강에서 4강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이제 3강으로 잡으면 내가 일주일에 2번에서 3회를 듣는다. 이거는 일주일 기준. 다 이렇게 들으면 한 달, 2달까지 커리를 완성할 수 있어요. 2달까지. 근데 내가 만약에 하루에 들을 수 있는 강의가 1강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듣는 횟수를 조금 높이면 돼요. 5회 정도 듣는다거나. 그래서 시간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하루에 3강 정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들어주면은 2달 동안 완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문제 적용. 잘 원스타 피니쉬 2를 듣게 되면 문제를 적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문 학생들한테는 응용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이론들이 챕터가 되게 많았죠. 그 챕터에 나오는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이 챕터에서 나올 때 예를 들어 시제가 있다. 자, 그러면 시제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거의 근 10년간 문제가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 문제들을 내가 두서없이 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어떤 문제가 어느 학교에서 잘 나오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이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잘 나온다. 또는 이 시제 파트에서는 이 문제는 꼭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출제 포인트를 저절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법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가 수강 후기에서도 보여줄 거지만 문제풀이를 할 때 또 많은 학습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서 들으면 됩니다. 이제 결국 마지막은 학교별 기출이에요. 이 과정까지가 정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학교별 기출. 자연계 학생들은 1까지 들어도 충분해요. 자연계 문제를 내는 뭐 한국외대라든지 성대 또는 뭐 서강대 이런 학교들의 문제를 다 같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E2 같은 경우는 인문 학생들은 여기까지 듣는 게 가장 좋고 자연계는 내가 1을 끝냈을 때 시간이 남는다. 또 듣고 싶다. 그러면 2까지 완강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개월 안 써놨죠. 몇 달 걸리는지 안 써놨죠. 이 부분은 자유롭게 내가 여기까지는 한 4개월, 5개월간은 좀 스케줄을 정해놓고 듣다가 여기서부터는 자연계 학생들은 뭐 일주일에 한 강이라도 좋기 때문에 감을 유지할 정도로만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은 뭐 계속 듣겠지만 시간이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학교별 기출부터는 각자 알아서 여기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때부터는 쭉 뭐 하자? 감 유지.
문법 문제를 계속 풀면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감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루에 20문제든 10문제든 어쨌든 내 감을 유지해줄 만큼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보면은 하루에 100문제를 풀어요. 근데 100문제를 풀고 일주일 쫙 쉬는 거예요. 그러면 문법의 감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시험장 들어갔을 때 딱 따끈따끈하게 기억이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해서 여기서부터는 꾸준히만 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 자, 효과적인 공부법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공부법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와 그냥 했을 때는 확연히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기본을 지키자. 자, 기본을 지키자라는 거의 첫 번째는 개념서예요. 여러분이 뭔가 끄집어낼 개념이 없다? 그럼 문제풀이도 소용이 없죠. 문법 개념을 일단 정리를 해두고 여기서 근데 배운 것들이 자꾸 뒤에 가면 잊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해주면 돼요. 개념을 복습을 해주면 돼요.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Q&A식. 자, Q&A식으로 하면 돼요. Q&A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내가 시험장을 갔을 때 어떤 지문을 봤어. 자, A라는 게 딱 이런 빈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A라는 걸 딱 봤을 때 뒤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이게 Q&A예요. 내가 질문이 던져졌을 때 시험장에서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도 Q&A식으로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시험장에 갔을 때 혼자 풀지만 저와 함께 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실제 포인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굉장히 어려운 것만 많이 하다 보면은 막상 시험장에 갔을 때 비슷한 유형이 안 나오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 연습을 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문제풀이의 꾸준한 복습. 복습을 여러분이 계속 해줘야 끝까지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문법 문제 풀다가 당연히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내가 이제 지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 여러 번 복습을 했을 때 깨달아지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시험장 갈 때 문제풀이를 두려워하면 결국 시험장에서도 문제가 싹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계속해서 복습을 해준다라는 거.